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다.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러니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해선 안 된다. 꿈을 향해 노력하되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다. 더 정확히는 애써 남을 따라 할 필요 없이 나의 방식과 속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내게는 나의 꿈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꿈을 탐낼 이유가 없다. 나의 속도와 걸음걸이로 나아가면 된다. 외부에 맞춰진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껏 과시하기 좋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SNS가 그렇다.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 멋진 차, 명품 가방과 옷들. 잘 설정된 사진들이 질비하게 넘쳐난다. 디지털 공간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모습과 달리 과장되어 연출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상대적 상실감에 빠지곤 한다. 이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우선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해진다. 나의 실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쁘게 포장하려다 보니 실제와 보여지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겨난다. 혹은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을 남들의 인정과 부러움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어진 환호나 부러움이 나의 열등감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에 집착하고 있다면 SNS와 인터넷을 잠시 멈추길 권한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조금씩 자신에게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이나 반응에만 쏟았던 에너지가 점차 나에게로 옮겨온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이 뜻한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나온다. 그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욕이다. 애초 뜻했던 바를 외면한 채 명예욕에 집착하면 본질이 훼손된다.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잊게 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나는 나를 둘러싼 그 어느 것보다 크고 넓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나의 길, 나의 도, 내 삶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의 길을 찾은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근본을 잃지 않는다. 다른 무엇에 기대지 않고 내가 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부가 사라지면 자신을 잃는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 빛나는 외모가 사라지면 존재의 의의를 잃는다. 그러나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통해서 나아갈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회사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잃는다면 조직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상 그 어떤 일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다. 일도 성과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목적이 되는 관계, 필요와 쓸모가 중심이 되는 관계에선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조직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공감이 기본이 돼야 한다.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원칙이나 가치관, 내면에 자리한 깊은 의중을 알기 어렵다. 남을 배려하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더욱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이해하려 애써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여전히 다른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연대할 때 더욱 힘을 낼 수 있으니 말이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 큰 것을 잃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있는가?
당장 나의 눈앞에 놓인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 경험은 아마 다들 있을 테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자. 당장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재료값을 아끼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겠지만 손님이 점점 줄고 심지어 음식점에 대한 나쁜 평판까지 돈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소탐대실이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신빙성 없는 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꽤 자주 일어난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고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반면 누군가를 가르치려다 보면 본인이 먼저 전체 원리부터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게 된다. 공부한 것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되새김으로 공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유익한 벗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다. 물론 나 역시 친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친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혹여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웃는 얼굴로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인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나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무언지 살펴봐야 한다.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좋은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의 해법이란 없으니 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용이 생긴다. 신용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모두 지키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수를 거짓으로 감추려 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키우는 가장 나쁜 태도다. 쉽게 해결될 일이 구르고 굴러 스노볼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을 잃으면 성공도 잃는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부와 명예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쉽다고 했으니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른은 흔히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든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실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경륜이 많아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겉은 어른인데 덜 자란 아이 같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 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떼를 쓰고 욕심을 부린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파렴치한이도 있다. 모두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덜 자란 어른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지은이 조영권님의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조직 내에서나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공감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가치와 의도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욕심을 부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작은 실수라도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존경은 외적인 부와 지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집, 탐욕, 권력 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경계하고
나이를 들면 들수록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논어를 해설하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다 쉽게 논어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논어를 바로 읽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런 책으로 먼저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